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일상생활에 공포를 느낄 정도로 흉악범죄가 빈발하면서 그동안 LA시 정부가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본격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빈대가 출몰한 유명 호텔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팝의 인기가 전방위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3국의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여는 등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해서 채택한 문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세 나라가 영내외 공동 위협에 맞서 즉각적으로 협의하고 공조하자는 정상들의 정치적 약속을 별도의 문서로 결의한 겁니다.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영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자 협의를 의무화할 경우 상대 국가의 위기 때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게 되면서 한국 정부가 부담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의무 대신 공약이란 단어로 절충된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한미일 사이 포괄적인 협력 방안이 두루 담겼고 원칙에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규정해 놓았는데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복수의 장치도 담겨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물론 외교, 국방, 상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열기로 했습니다. 공동 대응하기 위한 안보 이슈에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We're going to continue to counter threats from the DPRK, including cryptocurrency money laundering, potential arms transfer in support of Russia's brutal war.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문을 받고 회의 의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따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만큼 그 역사적 의미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1박 4일간의 빠듯한 일정으로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반갑게 포옹으로 맞이하자 윤 대통령도 웃으며 화답합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ed you. 캠프 데이비드는 세계 외교사의 주요 무대로 활용된 곳인데 미국 측에서도 한미일 새 정상의 만남에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캠프 데이비드 소개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곧바로 야외 공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쉴 틈 없는 일정 속에 연이어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편하게 만난 새 정상은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분을 다시 뵙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올해만 5번째 만난 한일 정상. 조금 쉬셨냐는 인사말로 서로의 안부를 챙긴 두 정상은
20분 남짓한 양자 회담에서 서로의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롯이 6시간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보낸 새 정상은 이번을 계기로 한미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세 나라가 모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의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m deeply grateful for your leadership,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both of you as we begin this new era of cooperation. 짧은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다음 한미일 회의는 한국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건물에 숨어들어 경찰과 4시간 대치극을 벌이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도심 한복판에 경찰차 여러 대가 출동했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주변에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한 건물에 진입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6시쯤 LA 한인타운에서 흉기를 든 괴한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에 나섰지만 용의자가 건물 안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건물에 숨어든 용의자는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They've been holding it since about 6 a.m. and they're trying to get him to come down. It came out as a burglary call. I think it's a male unknown. Yeah, they don't have any information yet. Code 4 in custody, 11:32 and 09 seconds. That I know of, there's no injuries because there's no ambulance requested anywhere in the call that I can see. The knife was also recovered. 사건은 4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흉기를 든 괴한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한때 불안에 떨어야 했고 출근 시간에 도로까지 통제돼 불편도 겪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무장괴한과 경찰이 대치극을 벌이는 사건은 LA 한인타운에서 하루가 멀다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돌격 소총을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총에 맞아 체포됐고 지난 4월에는 한인은행 지점을 노린 은행 강도가 경찰과 3시간 넘는 대치극을 벌인 끝에 체포됐습니다. 떼강도가 버젓이 물건을 훔치고 무장괴한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등 잇따른 강력범죄 사건에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하여튼 다닐 때마다 그래요. 신경 쓰고 다니죠. Like a month ago, it was like these two girls had robbed some guys and they're running down the street with a gun. And then like the other day, like they shot someone, they shot some kid. The 2 kids were in their car. It might have been a drug deal gone wrong. Who knows? Like every day, it's just something. Like look at this. 일부 주민들은 LA에 급증하고 있는 강절도 사건의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과 렌트비, 생활비 등 과거와는 다른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When people are desperate, things get less safe, and when there's such income disparity in the city, that leads to less safety for everybody. And so, bad things can happen everywhere, but especially where there are desperate people. And unfortunately, there's a lot of people living in desperation in Los Angeles. LA시는 합동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며 강력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인 만큼 일각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주의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기상국은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멕시코 서부 해안가에서 캘리포니아주로 북상하면서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에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대 6인치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 LA 카운티는 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오렌지 카운티는 오는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We will prepare for worst case scenario, not only to assist people here in our county, but if we're not impacted or affected, we will become a resource to other neighboring counties as needed. 또한 일부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풍으로 강우량이 지역에 따라서는 1년치 강우량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닷가에 인접한 실비치에서는 모래 제방을 쌓고 여분의 모래 주머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부 산악 지역의 경우 최대 12인치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사태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해안가에는 폭풍으로 인해 높은 파도와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일부 호텔 가운데 침실에서 빈대가 발견된 유명 호텔들의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네바다 보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라스베가스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가운데 서커스와 시저스 팔레스, 플래닛 헐리우드, 팔라조, 트로피카나, MGM 그랜드, 사하라 등 7개의 대형 호텔 객실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해당 호텔들은 즉시 방역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건국은 호텔들이 빈대로 인한 고객 불만을 받고도 방역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호텔에 입실할 경우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실 불을 끈 상태로 핸드폰 조명 등을 통해 침대 매트리스 전체와 소파 등을 살펴야 하고 곳곳에 혈액 같은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작은 크기의 하얀 알이 있을 경우에는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몰기지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80,000까지 무상 지원하는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은 최근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올해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 기간 이전까지 몰기지를 최소 2번 미납했거나 한 회 이상 재산세를 내지 못했다면 최대 $8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LA 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9,150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215,25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단독주택과 콘도 또는 최대 4가구 주택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몰기지를 페이오프했거나 텍스 빚을 모두 갚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되며 주정부로부터 한국어 교육 카운셀링 지원 단체로 공식 지정된 샬롬 센터에서 신청 대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팝 해외 시장을 휩쓸며 엄청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K-팝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전반적인 한국 문화 자체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음식과 제품들이 유행하고 한국 문화로 새로운 자체 커뮤니티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K-팝에 열광하는 수많은 글로벌 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팬들은 K-팝 음악에 맞춰 완벽하게 안무를 따라추는 것은 기본,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먹었던 음식이나 사용하는 제품도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I'm really excited. I'm already having a really good time, a very safe community, and everyone here is so nice, and it's very nice. And the community is so, everyone here is so supportive and loving of each other. It's like a family. We're so close. K-팝의 영향력은 이제 한국 문화인 일명 K-컬처로 퍼졌습니다. 팬들은 한국 컨텐츠를 보며 아이돌들이 입는 옷과 먹는 음식 등을 함께 즐기는 것은 물론 한국형 라이프 스타일도 따라합니다. K-팝의 인기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BTS was really my gateway into all K-culture. After that, I actually went to Korea, tried a lot of food there. I love it. My favorite food, budae-jjigae, so good. 이 같은 인기는 한국 산업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한류 열풍으로 유발된 경제 효과는 무려 37조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마트에서도 이제는 한국 음식과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약 30%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기존의 한인뿐 아니라 현지에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커져 있기 때문에 떡볶이고 또 이제 아울러서 뭐 붕어빵 같은 냉동 붕어빵 같은 그런 디저트류도 되게 인기가 많고요. 전 세계 K
K-팝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K-푸드와 K-뷰티와 같은 한국 문화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문화 장르입니다. LA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한편 최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AI와 그래픽 이미지로 디자인된 캐릭터를 앞세운 버추얼 아이돌이 새로운 K-팝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화체의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를 기획한 블래스트는 리얼타임 엔진 기술로 제작된 버추얼 아이돌은 실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표정과 행동을 지을 수 있고 또 음성 AI가 아닌 실제 사람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돌처럼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도 할 수 있으며 아이돌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스테롬이라는 공간에서 이 지구를 향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어디든지 인터넷만 접속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희는 늙지도 않고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곁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AI와 그래픽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앞으로 버추얼 아이돌의 영역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의 한 주유소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비원의 총에 맞아 숨져 과잉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 경찰은 29세 남성 아이자이어 앨런이 미러키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앨런은 주유소 편의점에서 1달러 50센트짜리 과자를 먹은 다음 돈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편의점 경비원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y son went in the store and took a snack cake and then left the store and then the security guard shot him. I don't condone nothing he did. Stealing is not an okay thing. But I don't believe nothing in this store is worth nobody's life. 이와 관련해 앨런의 어머니와 일부 주민들은 해당 주유소의 영구 폐쇄를 주장하면서 지역 경비원들의 신원조의 강화와 앨런의 절도 행각이 총격으로 이어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년 남성 10명 중 3명은 포금을 하는 습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5세에서 50세 사이 중년 남성 가운데 2주 동안 5일 연속 술을 마시는 포금자의 비율은 29.2%로 10년 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대마초를 흡연한 적이 있는 중년 남성들은 28%로 조사돼 10년 전에 비해 15%나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청년층의 포금자 비율은 같은 기간 35.2%에서 30.5%로 나타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인 택시가 영업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소방차와 충돌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인 크루즈 운행 업체는 어제 저녁 10시쯤 샌프란시스코 시내 텐더로인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로보택시가 소방차와 충돌해 승객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로보택시는 교차로에서 파란불을 보고 진입했지만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오른쪽 문 부분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부상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은 긴급 구조 현장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면서 무인 택시가 도로를 막거나 비상구역에 들어오는 것은 긴급 상황에 방해가 된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장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지역의 스카이 리버 카지노가 1주년을 맞아 대형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스카이 리버는 1주년을 기념해 8월 한 달 동안 고객들을 대상으로 8대의 랜드로버 디펜더 등 총 $100만 의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동차 경품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 여행권, 현금 등도 포함됐습니다. 스카이리버는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유일한 원주민 윌튼 란체리아 부족과 협력해 만든 카지노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어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부당한 언론 개입 정황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홍보수석실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선 기본 직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행적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YTN 등 보도 전문 채널의 보도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보고했던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실.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고치도록 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통상적인 차원의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 직무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관리했냐는 질문에 스핀닥터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하게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거는 저는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스핀닥터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사건이 설명되는 방식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우호적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에게 격려 대상으로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아니에요. 이 후보자는 정파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시스템을 교정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가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두둔한 여당 의원을 찾아가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엄호 자격을 세게 주셔서.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서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뺏었다는 부분, 책상에 머리를 300차례 이상 박게 했다는 가혹 행위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300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상당히 왜곡, 과장된 팩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당시 가해자였던 자신의 아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는 서명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면서도 그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며 최근 낸 입장문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머지 피해 학생 3명에 대해선 비슷한 입장일 거라면서도 그들과도 화해했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른 나머지 지금 피해 학생들 입장도 저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아들의 전학을 미뤄달라고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학교에 압력을 가할 처지가 아니었다면서 오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교사에게 전화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압력으로 비춰졌을 거라며 부모의 인지상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 인근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30대 최모 씨. 평소 이곳을 자주 다니던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고 피해 여성을 때리는 데 쓰인 둔기도 넉 달 전 미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택가. 검은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걸어갑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 어슬렁거리는 걸음걸이로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제 오전 11시 4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 인근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나와 걸어서 1시간 만에 이곳 신림동의 한 공원과 이어지는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고 약 40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집과 가까워 평소 운동을 하려고 자주 가던 곳이었다며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각지대를 노린 겁니다. 또 둘레길을 걷다가 피해자를 발견했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따라가 범행했을 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 씨에게서 심하게 맞은 피해 여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의 가족은 공원 근처가 피해자의 집인데 처벌이 제대로 됐으면 한다며 현재 심장만 뛸 뿐 다른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해 위독하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도구로 쓰인 건 손가락에 끼는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이었습니다. 최 씨는 너클을 양손에 낀 채 피해자를 때렸다며 성폭행 목적으로 지난 4월에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와 도구 등을 미리 물색하고 준비한 계획범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던 최 씨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병원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등의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해 범행 경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